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 게 이제 슬슬 여름이 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몸에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서 더운 것을 잘 못 참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마스크까지 하고 다니는 요즘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체력 증진을 위해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멋대로 소통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카페 회원인 플루원님께서 문의하신 어그레션이 강한 상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입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 호리니님께서 문의하신 홀덤을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입니다. 사실 소통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가미시키려고 한 건데 제 컨셉이 교육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말하는 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소통방송도 점점 교육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대로 진행을 계속해볼까 합니다. 뭐 정 안되면 게스트라도 섭외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그레션이 강한 상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데요. 폴로워님의 사연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 2 블라인드 게임에서 타이트 패시브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2호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많은 스택을 가지고 1, 2 블라인드에 조인했고 프리플랍과 플랍에서 강한 액션을 자주 해서 그 액션에 대해 부담을 느꼈습니다. 한번 혼내주고 싶었지만 핸드가 들어오지 않아 팟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배팅에 콜을 하고 세컨 페어 정도의 평범한 핸드로 이기면서 순식간에 칩이 불어나는 플레이어를 보니 은근히 샘도 나더라고요. 이럴 때 대처 방법은 폴드하거나 레이즈 올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닥터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평소 하던 블라인드보다 낮은 블라인드의 테이블에 조인해서 어그레션을 주는 그런 플레이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평소대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1, 2 블라인드에서 플레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어그레션이 너무 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액션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크러쉬해야 할까요? 이것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포커는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즈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를 크러쉬하는 법을 알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거예요. 타이트 패시브한 플레이어에게 똑같이 어그레션으로 맞대응해서 어커티에 따른 승부를 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루즈한 플레이어에게 프리미엄 핸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의 승부를 봐라 하고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핸드가 안 와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폴드만 할 텐데 이렇게 게임을 하면 제풀에 지쳐 그 사람보다 먼저 버스트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요. 플로어님과 같은 타이트 패시브한 플레이어는 핸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최대한 맥시마이징을 해야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플로어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플로어님에게 이런 상황에서 매 순간 어커티에 따른 승부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마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머리로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방법이고 이길 확률이 높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의 스타일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최고의 해법이라 하더라도 써먹지 못하는 무의미한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숏스택 플레이하지 말고 스택을 늘려서 딥스택으로 플레이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 평소에 숏스택으로 플레이하던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딥스택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잡설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트 패시브한 플레이어들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좋은 핸드여야 할 것.
잭 10, 퀸 10, 킹 잭과 같은 마지널 핸드로 플랍을 미스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런 핸드들도 과감히 버리시고요. 정말 좋은 프리미엄 핸드만 기다리고 플레이하세요. 게임은 재미없고 지루하겠지만 스택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신 운이 좋다면 참여하는 판마다 큰 볼륨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가급적 인포지션에서 플레이를 하셔야 합니다. 포지션의 중요성과 이유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몇 시간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거나 아웃한다. 두 번째, 계속 기다린다. 이게 답입니다. 더 이상의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안 좋은 핸드로 어그레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핸드를 기다리고 좋은 포지션에서만 플레이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승부를 흐름에 맡겼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인드와 액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루즈 어그레시브가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플레이어가 콜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핸드를 오픈했는데 루즈 어그레시브는 에이스 킹이고 콜러는 파켓 7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와, 저런 걸로 콜을 따?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콜러가 이기면서 큰 팟을 취했어요. 그러면은 야, 저런 걸로 저렇게 먹었어 라며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콜러가 졌어요. 그러면 야, 아무리 그래도 파켓 7은 너무 위험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과에 따른 반응이 180도 달라집니다. 리스크를 무릅쓰고 빅팟을 취한 플레이어가 부럽기도 하겠죠.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그레서의 칩을 가져간 사람으로부터 칩을 다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리스크를 감수하고 칩을 가져간 사람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플레이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부러워하면 본인의 플레이에 변화가 생겨요. 정확히는 나도 저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호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건방진 어그레서를 혼내주고 싶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직접 혼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경우에는 엄청난 후회가 밀려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플레이어를 상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써먹을 수도 있고요. 아예 다른 전략을 써먹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 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으며 밸런싱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찾아내는 것은 모든 포커 플레이어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플로원님에게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포리니님이 요청하신 홀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입니다. 이건 짧고 간결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포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섭렵하라 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초보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1년 정도 공부해서 웬만한 이론은 다 아는데 다음에는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뭔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포커와 관련된 모든 것은 그냥 잡다하게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혼자서 이것저것 엄청 찾아보고 뭐 하나 찾으면 그걸 최소한 3-4번은 봤어요. 예전에는 정말 자료도 많지 않았고 구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에 비해 요즘엔 자료들이 엄청 많아서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 어디서 구하냐, 뭐 돈을 내고 봐야 되냐, 무료로 얻을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약하고 쉽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 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유료라고 한다면 그것을 페이하고 한번 받아보세요.
지불을 했기 때문에 본전 뽑으려고 정독, 다독할 겁니다. 동영상이라면 수십 번을 반복해서 시청하겠죠. 그런데 공짜로 받으면요, 아마 한 번 보다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중도에 포기할 겁니다. 이게 뭐야, 안 봅니다. 이러면 공부가 안 돼요. 앞서 한 질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난이도가 어려우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쭉 읽어 나가세요. A라는 이론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언젠가 이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문득 떠오르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A라는 이론을 그때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는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게 되었고 이때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실력을 쌓아가고 발전하는 겁니다.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곱셈을 공부하려고 하면 되겠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맞는 난이도의 이론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즈 계산도 못하는데 내시 균형 이론이나 솔버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떤 이론과 레벨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진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 돈은 비록 안 들겠지만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독학을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단체 강의나 단체 코칭을 받는다면 돈은 적당히 들어갈 것이고 시간도 조금 단축될 것입니다. 아마도 학원의 비유가 되겠죠. 여러분이 개인 코칭을 받는다면 돈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시간은 최대한 단축될 것입니다. 과외에 비유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공부하는 형태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료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교육비에 따른 효과를 의심하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으니 이쯤에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움에는 끝이 없고 누군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와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만족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개인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는 다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고요. 홀덤닥터 제2의 제멋대로 소통방송 3회차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